10월 사퇴설 뭐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글쎄.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네, 5시엔 뉴스 후 여기는 초록방 신의 원룸이고요. 이번 주에 정치권 이야기는 원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두 분, 월요일에 두 남자,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있었습니다. 더웠습니다. 네, 지금 폭염이 주말 내내 너무 심했어가지고 두 분 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이야기인데 지금 벌써 약간 긴장하신 것도 같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새 전당대회 때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 뭐 이런 썰이죠. 네, 썰인데 오늘 기자들이 이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허허허 글쎄 하시면서 답을 안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반박을 했는데 그거 먼저 듣고 가시죠.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거 자체 41명의 국회의원이면 아마 김영진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그리고 의원 40명 놓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나 김영진 없는 데서 그런 얘기한 게 말이 되냐. 김영배 의원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짜 뉴스예요.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약세로 간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걸 타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허허 그랬다는데 네. 아까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황당한 이야기 아까 어이가 없어서 나온 네. 허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들었다는 사람도 주위에 혹시 없으셨어요? 사실 이제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내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공당이라는 게 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10월 달로 특정이 되고 특히 누가 한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거명된 걸 보면서 특히 그게 전당대회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이고 저건 완전히 소설이구나라고 이제 저도 봤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대표 당사자로 지목된 김두관 의원도 나도 처음 들어본다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도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곤혹스러운 게 네. 본인이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원래 지난번 전당대회도 나왔다가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김두관 단일화를 의원님도 하셨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보배잖아요. 예, 우리 예. 진짜 몇 명 안 되는 그 영남의 주자 중에 한 그렇죠. 분인데,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영남에 있는 김두관 의원 같은 분들을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싹을 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게 약간 오히려 계획된 음모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지금 뭐 음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처음 나온 게 사실 여당 발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당의 몸을 담으셨던 이제 현 평론가 분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런 출처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저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기 마련인데 예. 이게 이제 여당 측에 가깝다는 분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네. 하니까 그 언론에서 막 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게 다른 무슨 의도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걸로 보인다.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당내에서 사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던 건 아니고 또 지난번 체포 동의안 표결 때도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당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늘 공당이라는 거는 네.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정당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결정은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 중심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그만큼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예. 또 심정이 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가짜 뉴스라고 하셨고, 근데 뭐 시점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박정아 의원님도 가짜 뉴스라고 보십니까? 뭐 근거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충분치는 네. 않은 것 같은데 그 김영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장성철 소장께서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얘기 아닌가 싶은데 오죽하면.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표로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리더십의 위기는 풀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10월 사퇴설 나왔습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무슨 추석 앞두고 중대 결단 아니면 뭐 연말 중대 결단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정성호 의원님인가? 네. 정성호 의원님은 그 총선 4개월 전에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안에서도 나오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뽑아놓은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 1심이 뭐 10월 달쯤 1심이 나올 거다. 그래서 10월 얘기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좀 전에 김영배 의원 얘기 주신 것처럼 무슨 일부에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장승규 소장의 일종의 더듬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네. 총선 전에 이제 대진표가 구성이 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진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숙명적인 숙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국면 지나고 나면 또 나올 거예요. 11월 뭐 사퇴설, 12월 사퇴설, 구정천 뭐 이런 이재명 것까지 대표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건 참 좋은데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면 좀 불러서 대통령께서 좀 만나고 좀 이렇게 여야 만나고. 그러니까 김기현 용산도 대표도 좀 가고, 이 네. 야당 대표를 좀 존중해가지고 좀 네. 밥도 먹고 말입니다. 짜고 어려우면 하지 같이 좀. 않았나요? 한 번? 아 근데 그게 이제 네. 겨우 어떻게 해서 한 번 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여당 대표쯤 되면은 그래도 야당 대표니까 얼마나 사실은 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정말 당 대표답게 좀 이렇게 상대방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지. 언제 물러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여당 측에서 즐기는 듯한 희희낙낙해주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안 돼, 저기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대표끼리 뭐 만난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죠. 180석 갖고 계신 분들께서 자꾸 이게 뭐 아니, 그래도 일이 여-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네. 저기 도와주시지 못하고 자꾸 탄핵 그-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안 되죠. 두 대표가 김기현 대표 휴가 들어갔고 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표 내일부터 휴가라고 하는데 휴가 중에 뭐 두 분이 한번 전화 통화라도 그러니까 어떤 대승적인 대의를 위한 통화라도 한번 하시면 제가 좋을 이재명 것 같다는- 대표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아, 네, 꼭 말씀 전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화라도 한번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도는 게 막 연말까지도 계속 돌 거고 총선 전까지도 얘기가 돌 거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좀 민주당 상황이 그닥 녹록지 않지 않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갤럽 조사 결과고요. 전화 인터뷰를 통한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7월 4주차에 29%,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20%, 뭐 29%지만 네, 지지율이 나왔고요.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방식이 자동응답인데 2주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이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44.3%.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온 네, 조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두 조사 결과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뭐 민주당이 최근 이렇게 막 썰썰썰이 돌고 좀 혼란이 있는 게 약간 뭐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박정아 의원님이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네. 일단 뭐 조사 결과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일요일 날 나온 것도 조금 다른 게 또 하나 있었고 뭐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7월 들어와서 우리 전국을 되게 흔들었어요. 네. 첫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건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 네. 마지막이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정 부지사의 진술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굉장히 불거졌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7월 국면이 계속 그 양당이 텐션을 가지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7월 이런 공방이 계속 있었는데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 들어와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소 상승 국면이고 민주당은 이제 하락 국면에서 최초로 30%대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건데요.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갤럽 조사가 조금 더 나온 거라면 저는 민주당이 현재 있는
그 전국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는 직접적으로 걱정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걱정스러운 점은 그런 거예요. 대선의 연장의 2차전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비호감과 비호감이 부딪히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너무 실망스러운데 특혜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마음을 네. 다 주기 어려운 이런 이제 모습.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박광원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고민도 많고 예. 또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보면 현명하신 게 이렇게 시소 널뛰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를 하고 계시고 다음 총선에서는 어쨌든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저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여름 잘 저희 넘기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 네. 예 저희들이 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가을 야구하듯이 민주당이 맞습니다. 가을에 달리는 겁니까? 이제 찬바람 불면 네. 저희들이 잘할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찬바람이 또 민주당에 어떤 거요? 지금 뭐 지난주에 사실 김영배 의원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조금 피해 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로 안 넘어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넘어올 가능성이 다들 많다고 관측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사가 백현동까지 발표 나오는 거 봐서는 네.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검찰의 활동이다라고 네. 한다면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저희들은 원칙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검찰이 정치를 하질 않고 네. 정말 사법적으로 좀 제대로 저는 한다면 영장이 날라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예. 검토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은 뭐 체포동의안에 당당히 표결로 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저 김성태 씨 주가 조작을 네. 왜 봐줬냐.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검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검사들이 상당히 쌍방울에 지금 보니까 많이 스카우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남석 검사라든지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일했던 양재식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미래산업이사 사회 네. 뭐 IOK 뭐 이건영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사회이사로 맡고 있고 이런 점을 봐서 한쪽에는 봐주기 수사라고 한쪽에는 전형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범죄를 사전에 낙인 찍기식으로 가고 있으면서 오늘도 이화영 전 의원 부인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화영 이제 전 의원한테 석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딜을 했다라고 하는 부인의 이제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희숙 전 의원이 이 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역대급 선당후사? 예, 그 말에 동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사법거래,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상황을 한번 봐요. 김남국 의원이 지난 법사위인가 어디서 한동훈 법무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갖고 깡패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장이 깡패 맞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랬죠. 그때는 김성태 전 회장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옹호를 해요. 네. 옹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뭐라고 했더라?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굉장히 나쁜 범죄자처럼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그전에는 김성태 굉장히 회장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셨는데. 이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실질적인 실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몰아간다. 네. 그리고 검찰이 나쁜 범죄자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전 건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 건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 문제가 되는 김문기 사장도 그렇고 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뭔가가 딱 다가가는 순간 다 손절이야. 다 모른다고 근데 하고 이때까지 다 검찰이 아니라고. 제기한 것 중에 그치? 이제 확인된 게 제가 하나도 그래서 없잖아요. 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검찰이 몰아가기 아니면은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검찰의 전형적인 두 정치 가지가 특기예요, 궁금해요. 특기. 8월 8일 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이제 재판에서 진술을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부인께서 법정에서 막 그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네. 진술이 안 나오고 그 스톱됐잖아요. 근데 8월 8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네. 될 건가. 두 번째는 이제 정진상, 김용 여기 양반들도 아마 그 검찰이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갖고 조사를 한다는 것 같죠. 김용원 부원장은 다녀갔고 정진상 부실장은 이제 곧 다녀간다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뭔가 그 재반 증거나 증언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오면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진상, 김용마저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이게 대장동 때부터 지금 일관된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하나도 못 밝혔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 대한민국이 생기고 가장 많은 검사와 가장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막상 보면 돈 먹은 사람은 다 국민의힘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을 입증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좀 있으면 보면 아시지만 증거로 말해야 돼요. 그게 이제 증거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2장인가 3장짜리 이렇게 놓고 나 몇 시에 나갑니다라고 하셨지 검찰의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은 정진상 부실장, 그 다음에 뭐 백현동은 또 누구, 그 다음에 지금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딱 그 옹벽을 쌓아놓고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몇몇은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이화영 부지사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아 뜨거라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이분들이 옹벽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술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실체에 가기가 네. 어려우니까 검찰 수사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실력이 거기 없는 가면 거지. 예, 뭐 실력이 없는 거지. 최종적으로 재반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네. 그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지. 네. 본인도 뭐 검찰 진술 잘 안 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고리가 있는 분들이 뭐 얘기를 안 풀면 검찰이 잘 진행을 못 하니까 이번에 네. 만약에 체포동의 아니면 국회 넘어오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그 흔쾌히 가서 알겠습니다. 저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에요. 갑자기 좀 뜨거워져가지고 네